이 배당 신청을 안 하는 임차인들이 있죠. 이 배당 신청만 하면 이 법원에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도대체 왜 신청을 안 한 걸까요? 이 임차인은 뭘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임차인을 이해해야 경매가 더 쉬워집니다. 그들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 3가지 바로 알아볼까요? 물건을 딱 봤는데 이렇게 대항력 있다고 빨갛게 써 있으면 배당 신청을 했어도 무서워요. 혹시 임차인이 다 배당 못 받아서 내가 낙찰받고도 물어줘야 되는 돈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심지어 이 배당 신청을 안 했다? 와, 도대체 왜 안 한 거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배당 신청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임차인이 직접 싸게 낙찰받으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억짜리 집에 임차인이 3억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집 경매당했으니까 이 임차인분은 배당 신청하세요. 이 임차인은 살면서 경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럼 이때부터 막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하겠죠. 다행히 좀 알아보니까 이 배당 신청하고 한 3억보다 좀 비싸게만 낙찰되면 보증금 다 돌려받을 것 같아요. 그때 이 경매 공부 좀 했던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야, 그거 배당 신청하지 마. 아예 보증금 얼마인지도 얘기하지 마. 그럼 네가 싸게 낙찰받을 수 있어. 이런 조언을 듣고 실제로 이 법원에 일부러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임차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입찰자 입장에서는 입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경매 사이트에 대항력 있다고 나오는데 이 보증금은 얼마인지 안 써있고 뭔가 정황상 임차인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물어줄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 임차인 찾아가도 당연히 안 알려줘요.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만 알고 있어야 싸게 낙찰받기 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입찰하면 안 되겠죠. 임차인이 배당 신청 안 하는 두 번째 이유, 임차인이 아니라서. 이 소유주, 집주인의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지인이 무료로 살고 있는 거죠. 이 전입신고는 돼 있으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겉으로는 임차인 같아 보이는 거예요.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데 무조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임차인의 성이 소유주랑 같은지 아니면 돌림자를 쓰거나 해서 이름이 비슷한지, 그러면 가족일 확률이 높겠죠. 봤는데 의심이 된다면 꼭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출이 있으면 은행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은행에서는 대출하기 전에 누가 살고 있으면 누군지, 혹시 보증금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증거를 확보하면 이런 건 입찰해도 되겠죠. 배당 신청 안 하는 세 번째 이유, 몰라서, 바빠서.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흔해요. 보통 이 경매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법원에서 편지 같은 게 와도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버리는 거죠. 아니면 일 때문에 출장 가거나 해서 이 집에 몇 달에 한 번씩밖에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집에 잘 안 계시니까 등기 오는 건 당연히 못 받고 우편물 같은 것도 확인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찾아가도 보통 만나기가 좀 힘들어서 그 주변을 조사해 보시는 게 더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인 은행에 물어보거나 관리사무소나 이웃에 물어보거나 해서 이 임차인이 맞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조사를 해보셔야겠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했으면 보통 이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런 물건들은 이 임차인의 생각을 이해해야 조금 더 풀어가기가 쉽습니다. 이 임차인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 수강생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임차인이면 이 배당 신청을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자, 제가 임차인이 돼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당해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법원에서 연락 오더니 배당 신청을 하래요. 지금 4억짜리 집에 3억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겠죠. 전입날짜 빨라서 대항력도 있고 배당 신청하면 법원에서 돈을 주겠네. 법원에서 돈 떼먹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보증금 언제 돌려받아요? 낙찰자가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잔금 내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받을 수 있어요. 배당 기일에. 그러면 이때 보증금 다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돼요. 이러면 임차인인 저는 되게 안심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죠? 이 돈 주는 사람도 법원이고 돈 받는 날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이번엔 제가 배당 신청을
안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낙찰자한테 전세보증금 3억을 받아야 돼요. 이럴 때는 입찰자들이 4억짜리 집을 2억에 낙찰받아도 손해예요. 이 전세 임차인인 저한테 3억을 낙찰받고 또 추가로 줘야 되니까 실제로 입찰자가 내는 돈은 낙찰가 2억에 내 보증금 3억 해서 5억에 사는 꼴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입찰가가 1억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입찰을 안 할 거예요. 이 4억에서 1억 되려면 4번은 육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한 5달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임차인인 저는 이 5달 동안 보증금도 못 받은 채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6달 지나서 이제 낙찰이 됐어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이 낙찰 받았으면 드디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인데 갑자기 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일단 이 낙찰자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제 낙찰자가 우리 집에 찾아오든 뭐 연락을 하든 할 텐데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혹시 보증금 바로 안 돌려주고 이상한 수작 부리면 어떡하지? 설마 그냥 이대로 살라고 하진 않겠지? 나 좀 있으면 보증금 받아서 이사 가야 되는데. 이 낙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보증금을 정확히 언제 줄지도 모르니까 엄청 불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이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배당 신청을 안 했다? 뭔가 이유가 있거나 노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앞에서 얘기한 3가지예요. 조사해봐서 안전하다는 증거 찾으면 입찰하면 되고, 근데 진짜 조사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찾으면 되죠. 저는 사실 이 경매 처음 시작할 때 이 회사에서 하던 거랑 너무 달라서 좀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랑 경매랑 뭐 그냥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경험이 경매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경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결국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냥 결과만 잘 만들고 제품만 잘 만들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각자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이 제품을 직접 만드는 저는 빨리 문제 다 해결하고 빨리 제품 잘 만들어서 얼른 퇴근하고 싶고, 제가 도움 요청한 다른 부서 동료는 이거 내일도 아닌데 꼭 해야 하나 싶고, 이 저희 팀장님은 제가 만들고 있는 제품 A보다 새로 나오는 제품 B 챙기냐고 바쁘고, 이 제품을 사갈 저희 고객회사 직원은 이 제품 자체보다 혹시나 이 제품이 잘못돼가지고 본인 진급하는데 문제 생길까봐 더 걱정하고 있고,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이 각자가 원하는 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부터는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근데 경매도 똑같더라고요. 결국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경매를 하다 보면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임차인 만날 때도 있고, 임장하다가 부동산 사장님도 만나고, 서로 누군진 모르지만 내가 입찰할 때 경쟁해야 할 입찰자들도 있죠. 처음에 낙찰이 어려운 건 나랑 같이 경쟁하는 이 입찰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커요. 또 나중에 낙찰 받으면 이 명도해야 할 집주인도 있고, 내 집을 나중에 사갈 매수자도 있겠죠. 이 경매 경험이 쌓인다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건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도, 심지어 제가 하고 있는 강의도 결국 이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방법을 좀 쉽게 풀어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하실 때도 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매 말고도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해보고 또 채워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직장 생활도 가족 관계도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바뀌실 겁니다. 그게 또 경매 실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결국 내가 더 나은 인생 살려고 하는 이 경매니까 다른 것들도 같이 좋아지면 좋잖아요. 일단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는 건 뭔지 한번 1분만 꼭 생각해 보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